그 지난번에 김성우 의원께서 아마 처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언더찐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국민의힘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언더찐윤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의 세력이 힘이 있는 건지. 뭐 실제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보기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국민의힘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정당이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이 구태화되어 버리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뭐냐 하면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본인이 봉사하고 국민에게 뭔가 이익되게 하는 게 정치의 본연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리 욕심, 사리사욕, 명예 욕심, 특히나 이 욕심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욕심, 여기에 침착돼 버리면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싫죠.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지역구 관리하면 집중해 버립니다. 나란 일을 하러 국회에 온 게 아니라 자기 지역구에서 기득권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국회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한만 누리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가려면 당권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당권을 잡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런 분들끼리 똘똘 뭉치면 됩니다. 똘똘 뭉쳐버리면 여기가 중심 세력이 되고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죠. 그 말씀하신 이후에 네. 그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권 내부에서도 그렇고 직접 얘기하신 부분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한 60명 된다. TK도 있고 PK도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당 대표도 어느 정도 조율해서 세우고, 뭐 주요 당직의 얼굴 마담으로 세우는 사람들을 올리지 자기네들은 드러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다만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름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화두를 던짐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그렇지 않은가 반성하고 경계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서도 타산지적 삼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 행사나 열심히 다니고 지역 민원만 해결하고 그러면서 계속 선수만 늘려가고, 옳지 않죠. 지금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지금 뭐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님, 전 원내대표님, 전의 대표님, 전의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안에서 소위 말하는 따르는 의원들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다른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원내대표가 되면 대표가 되겠습니까? 간택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의원들이 많은 개파의 수장이 경쟁하는 건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다른 의원이 없는데 이 무리해서 간택해버리면 안 좋죠. 그건 정상적인 민주주의 기능이 아니죠, 이미. 언더찐윤이라는 존재가 김상욱 의원만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 네이밍을 이제 김상욱 의원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명사처럼 이렇게 쓰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 그 원래 이제 친윤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 친윤이 있었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게 이제 한동훈계가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게 윤석열이라는 권력의 핵심이 이제 제거된 거잖아요.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다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그냥 존재를 하는데 막 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과거에 쌍권이라고 얘기했던 그때 당직을 장악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이게 중간 맹주 같은 분들로 이렇게 막 흩어져서 가까운 그룹들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체로 보면 이해관계는 일치해요. 이해관계는 일치하는데, 이분들이 그 보여주는 태도 중에서 재밌는 건 한동훈과 김문수에 대한 태도예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두려워해. 김문수는 싫어해. 뭐 이런 분들, 이게 아마 쉽게 얘기하면 그 친윤분들이라는 그 틀 안에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인 것 같아요. 한동훈을 싫어하는 이유는, 야, 저 되고 나면은 분명히 첫째는 그거예요. 제가 있는 것조차가 싫어. 왜? 제가 있으면 내가 옛날에 비상계엄 때 어떻게 했는지가 자꾸 상기가 돼. 그럼 그거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야, 쟤는 저랬는데 너는 뭐 했냐,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싫어. 그리고 제가 되면 세대 교체할 것 같아. 그럼 내 기득권 다 날아갈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운 거고. 김문수 우리 전 후보에 대해서는 자통당 쪽 사람 아니었어? 저 사람 들어오면 혹시 자통당이나 뭐 우리공화당이나 이른바 자기들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사람들이 공천이나 이런 걸로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걱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뭐 내 마음 갈 곳을 이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럼 우리를 대변하는 누군가를 세우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야, 우리가 제일 다수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치면 우리 당대표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장동혁 의원이 될지 나경원 의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표자라면 그 안에서 가장 리더가 되고 의견을 이끌어가고 제시하고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대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은 절대 안 올라와요. 그게 문제인 거죠.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봐요.